안녕하세요. 닥터나우의 전문 MC 김수정입니다. 자, 오늘은 뇌신경센터의 김재경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자, 김재경 원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뇌신경센터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재겸이라고 합니다. 관절척추병원에 뇌신경센터가 있다는 거를 되게 의아해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왜 뇌신경센터가 관절척추병원에 있을까요? 척추관절 질환 환자들 중에서 말초신경병증이라든가 혹은 이제 척추에서 나오는 어떤 추간판 탈출증 때문에 신경이 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말초신경 평가나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경추성으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이런 것들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뇌신경센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두통에 자주 시달리는데 두통약을 자주 먹어도 될까라는 의문점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그냥 필요할 때 이제 두통약 드시는 거는 괜찮은데, 만성 두통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만성 두통이 아니고 일화성 두통이라고 해서 어쩌다 한 번씩 아픈 두통으로 시작을 해서 약을 먹고 견디다 보면은 조금씩 빈도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성 편두통, 만성 긴장형 두통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약을 먹다 보면 그 일수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약물 유발성 두통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약을 먹지 않는 날에는 또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약을 또 먹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을 남용하는 것은 좋지는 않고,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인 약이 열흘에서 보름 이상 먹는다고 하면은 이제 약물 남용 두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뇌신경센터는 네. 두통 환자, 치매, 네. 그 다음에 어떤 환자들, 불면증, 네, 저희 아니면 불면증 손발 중심으로 저림 이런 환자들이 오나요? 거의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어지럼증이나 또 뭐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손발 저림인데 왜 네. 뇌신경센터로 가요? 저희 말초신경도 보기 때문에 뇌신경센터도 오시게 되죠. 그러니까 손발저리다고 하는 게 이제 감각신경을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네. 손끝에서 이제 감각신경이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팔을 타고 올라가서 우리가 척수로 들어가겠죠. 근데 네. 척수 들어갈 때 추간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거치는데, 그쪽에 우리가 디스크 질환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디스크 때문에 추간공이에서 이제 신경이 눌리면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고 나서 척수 신경으로 합류를 해서 이제 뇌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경로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끝부터 머리까지 다 원인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네. 손발이 저리다. 네. 그럼 정형외과로 가야 돼요? 뇌신경센터로 가야 돼요? 처음에 진입할 때는요? 근데 정형외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뇌신경센터로 보내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손발 저림이 목 디스크일까 뇌신경일까 이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제 다 유발을 시킬 수는 있거든요. 네.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그러니까 말초신경병증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네. 그런 것들이 있거나, 혹은 당뇨 때문에 이제 다발성 신경병증이 있어서 네. 신경 말단이 손상되거나 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저리실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말초신경, 그러니까 팔다리로 내려온 신경 얘기죠. 척추 쪽 디스크가 있다든지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신경이 눌려서 저리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빈도수로는 당연히 그 두 가지보단 적겠지만은 뇌졸중, 뇌경색이 있는 경우에도 손발저림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약간 이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쪽만 저리고 그리고 안면부까지, 얼굴까지 저리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머리 쪽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증상이거든요. 참아도 되는 두통이 있고, 가볍게 그냥 두통약만 먹어도 되는 두통이 있고, 또 좀 심각한 두통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두통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증상은 아니고 나만 느끼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다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만약에 두통 양상이 갑자기 심해지는, 매우 강한 강도로 심해지는 벼락 두통이라든지, 혹은 이제 없었던 두통이 이제 중년기 이후에 점점 생겨서 점차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든지, 두통이 조금 아팠다 안 아팠다 약에 반응하지도 않고 좀 이상한 양상을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좀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는 당연하게도 어떤 신경학적인 이상 증상, 그러니까 힘이 빠진다든지
감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어지럼증 같은 것들이 동반된다든지 하면은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는 목적이 이제 이 두통이 어떤 1차성 두통인지 2차성 두통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두통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다른 이상이 없는데 이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고, 이제 2차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이상, 뭐 예를 들자면 뭐 뇌종양이라든지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혹은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 있어서 이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검사는 주로 이제 뇌영상 검사나 뇌혈류 초음파 검사나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네. 요새 젊은 친구들이 점심을 포기하고 네. 낮잠을 잔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낮잠 카페가 되게 유행을 한대요. 네네네. 그 잠깐의 낮잠을 자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약간 낮잠 주무시는 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파워냅이라고 하나요? 이제 잠깐 이제 커피 마시고 바로 직후에 한 10분, 20분 정도 잠 자는 것이 오후에 피로도를 확 낮춰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낮잠을 너무 주무시게 되면 밤에 네. 못 주무시겠죠. 그렇죠, 혹은 그렇죠. 너무 늦게 주무시거나 네. 이제 커피를 또 오후에 주무시고 나서 또 드신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불면증으로 이어지고 밤에 못 주무셨는데 출근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고 하니까 네. 낮잠을 주무시는 게 나쁘진 않지만은 네. 그 정도가 과하거나 하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